원래는 아이스를 해야 되는데 뭐 파스 괜찮냐 뭐 죽게 하겠냐 하면서 또 던지는데 와 그때 구대성의 그 정신력은 높이 삽니다. 내 친구지만은 아니 그리고 학창 시절에 찐달걀을 30개씩 매일 드셨어요? 이게 학창시절에서 그래서 지금도 계란 후라이랑 찐계란을 싫어하는데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79년이죠. 겨울에 먹을 게 없어. 이 세상에 단백질이란 건 계란밖에 없는데 체육부장님 사모님이 매일 300개씩 쪄와요. 그러면 1인당 한 10개에서 7개씩 배분을 해줘. 1인당. 그럼 이게 먹다 보면은 나중에는 안 먹고 이렇게 던지기를 해요. 질려서. 와, 근데 그거를 한 달 동안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벌써 이제 찐계란에 대한 이런 거는 너무 어디 가도 지금도 막 남들은 프라이나 뭐 찐계란이랑 뭐 계란에 욕심 부리는데 난 다 줘요 지금. 그때 조금 물리더라고요. 이게 몸 키우려고 아 먹는 거예요? 그때는 몸 키우려고 아니라 배고프니까. 그냥? 아니, 간식 때 3시에서 4시 사이에 줘요. 점심을 간식으로. 먹고 난 이후에 간식 때 주전부리라고 이제 주는데 그때만 해도 학부형들의 후원이 없으니까 부장 선생님 사모님이 직접 찐계란을 해서 놔두고 가면은 좋아하는 애들은 뭐 집에 갖고 가기도 하는데 뭐 첫째 주는 잘 먹어요. 배고프니까 맛있기도 하고 두 번 세 번째는 전부 다 계란 싸움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생단계리 어떤가 구분해서 막 던지기도 하고 겨울에 간식으로? 네, 겨울 방학 때 겨울에 아 양준혁 의원님은 그 얘기했어요. 자기는 학창 시절에 달걀도 그렇지만 몸 키우려고 라면을 그렇게 많이 드셨대요. 이게 지금 저랑 피지컬이 다르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미련하게는 안 먹었어요. 저는 그렇게 라면을 막, 세 개씩 먹어요. 몸집 키우려고 하는 욕심보다 나는 빠른 거를 좀 추구했죠. 그러니까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형은 키도 크지만은 이제 등치도 있죠. 저는 빠른 거. 그래서 로드웍을 많이 했죠. 어렸을 때는. 저는 로드웍하고 좀 빠른 스윙 이런 거를 많이 했죠. 아니 저희 또 오늘 또 이렇게 빅 육개장 들어와서 네네. 한번 슥 이야기만 오늘 열심히 하네요. 아니, 오늘 웃기잖아요. 옆에 있는 중에 왔으면 싸갖고 갔으면 되는데 좀 부족하네. 이거는 3개 아니고 2개만 먹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하나 먹어도 될 거야. 지금은. 그리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리고 모두 팀을 우승으로 이끕니다. 네네. 그러면서 광주일고 1학년 때부터 대학 감독들이 눈독을 들였다 하던데 네네. 사실. 모든 제가 86년에 이제 딱 들어갔을 때는 대학에 있는 모든 팀들이 1월 한 초순쯤에 전주련을 다 내려와요. 방학 기간 때. 그럼 저희들도 이제 광주일고도 있었고 광주상고도 있었고 진흥고도 있는데 모든 대학교들이 이제 순회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어떤 선수가 좋은지 시합을 하면서 이제 스카웃을 제의를 받죠. 1학년 때부터. 근데 재밌는 게 나는 1학년인데 3학년을 받는 건 조건이 있어. 네가 그 대학교로 와야 돼. 그게 조건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거기 1학년 때부터. 네, 그런 조건이. 얘를 받아준 대신 이렇게 조건이 있고 또 2학년이 가면 뭐 누구를 받고 내가 대학교 가면 또 우리 3년 밑에까지 다 받고 이런 조건부가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야구를 잘하게 되면 선택이라는 거죠. 내가 어느 팀에 가서 선택을 해서 가고 내 몇 해 후에까지 받아주라 이런 조건부를 다 걸면 그거 다 선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보다는 대학교 가기가 훨씬 수월했죠. 그리고 저는 뭐 1학년 때부터 그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또 열심히 했죠. 그때만 해도 뭐 고대연대가 다 희망이었고 또 이제 못 가면은 선수들 몇 명 데리고 가는 거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우승했었던 청룡기 대회. 네네네. 아 기억하시나요? 88년 네. 6월 진짜 기억력이 진짜 좋으세요. 3루타 쳐서 역전 와. 끝내기 쳤죠. 군산상고랑 했을 때. 그 투수가 누군지 알아요 지금? 누구예요? KBO의 박정철 심판이에요. 진짜예요? 네. 좌측 성상으로 때렸을 때. 야. 그 전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 게 아침밥을 한 군데서 먹어요. 네. 결승전이잖아요. 근데 이 밥을 쟁탈전을 해야 돼. 강주일고 후배가 먼저 자리를 잡아. 네. 그럼 얘 늦게 오는 군산상고는 맞아 선배들한테. 그래서 새벽 5시부터 이 식당 하나를 빨리 먼저 선점을 해서 공깃밥을 빨리 먼저 갖다 놓고 계란을 후라이를 더 많이 갖다 놓고 이런 전쟁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를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식당부터. 근데 이제 결승전을 군산상고랑 강주일고 만났으니 네. 이 식당에서부터 이제 신경전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는 정말 그 상황을 지켜보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설마 거짓말인데 진짜 저희 때는 1학년 3명이 빨리 가서 지금 뭐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학동초등학교 지금 감독 박상수한테 모르세요. 걔가 내 친구인데 걔는 우리한테 뺏겨서 10대 맞았대요. 아침 전에.
이게 뭐 왜 맞을 일이냐고. 그렇게 야구를 잘했던 네. 네네. 그 이종범 그 코치도 네네. 가서 줄 서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안 했죠. 시합을 뛰니까. 야구 잘하는 면제부가 좀 되죠.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고려대, 연세대도 네네네네. 막 스카우트 공세가 쏟아졌을 텐데 그렇죠. 건국대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네. 저희 아버님의 뜻이 좀 강한 것 같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 학교를 보내기 전에 연대, 고대 모든 학교를 주변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근데 심정 선수 알다시피 와야 되잖아요. 네. 운동장 조금 없어. 운동장하고 이게 야구할 수 있는 여건을 한대. 근데 고대도 없어요. 네. 고대는 더 안 좋아. 네. 그래서 아버님이 건대를 가봤더니 건대는 야구장 펜스가 있고 숙소가 환경이 됐고 건대는 10시 반 되면 문을 잠가요. 선수들 못 나가게. 그러면 선배들이 와서 술 먹고 야 라면 끓여 이런 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네가 할 때는 이기다. 그러니까 그런 선견지명이 있어서 제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고대 연대는 한 명만 받는데 연대는 4명은 3명을 아니 건대는 4명 3명을 받아주겠다. 그래서 저는 제일 후자를 택했죠. 아버님이라고. 뭐 단언컨대 아버지 갑시다. 건대를 해서 장학금 받고 4년 동안 또 받는 조건으로 우리 후배들. 내가 4학년 있는 동안 1년씩 계속 받는 조건으로. 그런 게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 아 진짜 후배들한테 진짜 고마운 선배였겠네요. 대학 입학 후에도 정말 네. 다른 레벨의 선수였습니다. 국가대표 유격수까지 하셨다고요? 그렇죠. 이 이교육수가 된 게 돌아가신 제 3년 선배 박동일 선배가 첫 게임 때 박동일이라는 선수는 그때 당대에 150km를 던진 선수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 볼을 치려고 한 달 전부터 거의 한 10m에서 140km 정도 볼을 계속 봤어요. 그래서 이 고무 얄루병면 그 코킹 그 고무 제일 위에 딱 반틈을 잡고 계속 연습했죠. 박동일 선수의 첫 타석 볼을 어떻게 쳐야지. 인생이 여기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첫 타석에 홈런 쳐버렸어요. 진짜. 저기 쓰레기통 지금도 동대문 가면 쓰레기통이 여러 군데 있어요. 쓰레기통이 한 번에 딱 깨진데 연타석을 또 친 거예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발탁된 거예요. 내 인생이. 근데 고대 갔으면 못 쳤죠. 왜요? 같은 팀이잖아요. 아 건대 그렇구나. 갔기 때문에 쳤죠. 이게 운명이 이렇게 장난질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빨리 됐죠. 거기서부터 종범 씨의 시작이 됐네요. 네네네. 이만한 애가 그때 내가 알기로는 제 몸무게가 68에 한 60kg? 63kg도 안 나갔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렇게요? 네. 대학 엄청 와요, 호련에서.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솔직히 10m 앞에서 빠른 공을 계속 그쵸. 보고 이 생각 자체가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그때는 MBC 청룡이라는 팀이 건대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네. 2군 팀이. 그래서 머신기나 모든 이 하우스 비닐하우스 이렇게 콘서트라고 하죠. 그 실내 연습장을 MBC에서 제공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건대는 좀 더 다른 야구부보다는 최첨단의 장비를 공수를 받은 거죠. 예, 그때 당시. 그래서 90년도는 이제 LG 트윈스로 바뀌잖아요, 팀명이. 근데 그 전에는 MBC 청룡이었잖아요. 89년도는. 그래서 그 프로 코치들한테도 좀 지도도 받고 또 연습 게임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죠. 이래서 학교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죠.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야구계 하버드 한양대 하버드. 입장에서 아니 진짜 이종범 코치님 세대 때도 한양대 학교를 야구계 하버드라고 불렀었나요? 아니, 저희 때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매를 제일 많이 맞는데? 맞죠? 아, 네, 맞죠. 매를 제일 유명하죠. 많이 맞는데? 그리고 숙소 생활이 한양대? 제일 어려운데? 저희는 10시 반에 문 닫던데 얘네들은 우리보다 다른 팀 부원들이 더 많아요. 럭비부도 무서운 애들도 있고 배구부도 있고 유도부도 있고 레슬링부도 깜짝 그러니까 약간 투기 종목들이 많은 곳이 한대잖아요. 근데 저희는 4개, 5개밖에 없어요. 육상부, 테니스부, 축구, 농구, 야구 딱 5개. 그래서 한대는 정말 많이 맞는데라는 기억이 있죠. 그렇구나. 진짜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코치님 때가 정민태 선배, 내 1년 선배. 구대성, 구대성, 유지현 감독. 네. 어땠어요 그때? 완전히 그때는 한대가 거의 상관왕 할 때예요. 그때는 김동수 선배, 황일권, 구대성, 정민태, 유지현. 근데 거의 국가대표예요. 이종택, 그 우리 안마추에서 제일 잘 치는. 그때 당시에 한양대가 거의 우승을 다 싹쓸이 할 때죠. 원투펀치가 완투펀치 좌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대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저 구대성, 정민태 볼이 거의 국가대표의 완투니까 못 이기죠. 건대 또 차명석. 좀 야겠지. 그때 당시에 부각을 좀 못 냈지. 아니 그 참석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내가 유격수를 했으면 지금의 이종범은 없었단 멘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유지영 감독하고 나하고 이렇게 삼자대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될 것 같고 세 명이 나와서 삼자대결 하면은 그 사실은 분명히 밝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9년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 한일전 네네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죠. 그때는 역대 가장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투수로 갔던 노모 히데요가 있습니다. 와. 맞아. 폭포수 같은 포크볼을 나도 처음 봤어요. 나는 인공 폭포에서 떨어진 줄 알았어요. 와, 근데 인공 8타수 4안타 쳤어요. 상대 전적. 노모에 대한테요? 포크볼은 아예 안 치고 생각하고 무조건 직구가 내 눈앞에 뭐 스윙을 한다는 생각에서 8타수 4안타 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일은 대륙 깜컵을 가서 처음으로 그 노모 히데요라는 선수를 만났는데 노모 히데요가 13회를 던진 것 같아요. 1대1을 해서 연장전에서. 그렇게 박빙에서 우리 구대전 선수는 뭐 여기서 필필 얘기해도요. 신심파수를 한 장 바르고 다음날 또 던지던데. 원래는 아이스를 해야 되는데 뭐 파스 괜찮냐 뭐 죽게 하겠냐 하면서 또 던지는데 와 그때 구대성의 그 정신력은 높이 삽니다. 내 친구지만은 와 우리가 졌어요 4대3으로 지긴 졌는데 저는 그때 2안타 쳤고 다른 선수 우리가 삼진 18개인가 먹은 것 같아요 내 기록으로. 근데 구대성 선수는 그 연장에서도 던지고 다음날 또 던진 거 보고 지금 선수들은 100개만 넘으면 더가웃 쳐다보잖아요. 자기는 내일도 괜찮대. 파스만 붙이면 괜찮대. 이런 정신력은 높이 사야 돼요. 그리고 현존에 있는 뭐 선수들도 배워야 되고 뭐 라떼는 뭐 야구를 이렇게 하니까 빨리 그거는 정신력으로 던진 거지. 또 특히 한일의 관계. 그죠. 저희는 더 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대성 선수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나고 그 89년도에 MVP 받은 것도 노모 히데요 볼을 안타 8타수 안타 쳐서 MVP 받은 기억이 나요.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여름에 그때 내가 이게 찢어진 거예요. 괌하고 시합할 때 슬라이딩 하다가. 진짜요? 네. 근데 찢어지면 근데 꼬매고 또 시합했어요. 용 같으면 한 일주일짜리야 뒤에.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 바로요? 그럼 바로 가면 또 찢어지면 또 꼬매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죠. 와. 진짜 그런 성격이신 것 네, 같아요, 네. 진짜. 상처는 꼬매면 돼요. 안 부러지면 돼. 그렇게 해야지 성공을 한답니다. 그리고 1990년에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네, 출전했는데 알죠. 네네. 이때도 엄청난 기록 세우셨다고. 그렇죠. 이때 재밌는 게 있어요. 사이클 힌팅을 처음으로 쳐봤어요. 네. 없다겠죠?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니카라구 거진인데 5회 전에 쳐버렸어. 5회 전에. 5회 사이클 5회 전에 치니까 이게 공식이 몇 회예요? 야구가 9회잖아요. 네. 성립이 안 된대요. 1회에 2번 안타, 3루타 홈런을 쳤어 1회. 마지막 2루타 치고 마지막에 라이트 앞에서 쳤는데 니카라구아가 콜드 게임이 나버리니까 이게 5회 전에 끝난 거잖아요. 네. 이게 공식이 안 된대요. 진짜요? 네, 나 그때 알았어요. 그렇구나. 네, 저희도 쿠바 나오죠. 사이클 이종범 사이클링 히트 등 나 오늘 20안타요? 같이 쳤잖아요. 네. 다 기억하죠, 제가. 그러네. 와.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공식 기록이 안 된대요. 한국 선수는 국제대회 사상 첫 사이클링 히트를 네. 기록했다. 그래서 특별상도 안 받았어요, 저거요. 난 줄 줄 알았더니. 1회부터 말로 일회 보여줬어요. 맞죠? 봤죠. 일회 말로 먹네. 와, 이거 찾았다. 와, 대단하다. 와, 이거 1990년 8월 10일 네. 기사. 와. 그때만 해도 외국을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게 그때 대학교 2학년이잖아요. 많이 맞으면은 국가대표 안 가면 많이 맞잖아요, 학교에서. 89년에 1학년 때 나갔지, 90년에 나갔지, 91년에 나갔지. 저는 1, 2, 3학년 동안 응등이 한 번도 안 맞았어요. 국가대표 나가면 일단 3개월 동안 나가 있어. 나갔다 들어오면 끝나.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줘, 제가요. 아니 이렇게 아마추어 때부터 엄청난 활약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종범 선수 93년 해태 1차 입단합니다. 네네. 어릴 때부터 해태 야구를 보면서 성장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 입단했을 때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이 팀에서 흔히 말하는 그 호랑이 구를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광주일고 시절 때 그 혜태라는 선배님들이 저희 광주일고 와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되게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기 팀에 가서 만약에 한다라면은 어떻게 하지? 근데 뭐 나무 방망이로 막 치면 막 저기 광주일고 막 지붕에다 막 맞추고 나도 저렇게 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이상을 갖고 꿈을 갖고 했는데 대학을 딱 졸업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장난 아니더라고 진짜. 왜요? 아니 기라성 같은 당대 그때는 김성환 나이 순으로 김성환 한대화 이순철 선동열 장채근 박철우 뭐 이건열 이호성 이강철 조계현 문희수 신동수 김정수 멤버 진짜
뭐 애지간해서 이 명함을 못 낸다는 말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 손톱도 못 내놓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네. 막연히 그냥 일단 체력은 자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심정 후배가 알다시피 건대는 런닝이 우리나라에서 대학에서 런닝을 제일 많이 안 돼요. 아. 일단 선 체력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갖고 그 전에 대학 야구가 끝나고 잠실 야구장에서 그때 당시 오비하고 삼성을 게임을 직관을 한번 갔어요. 내 지인하고 중간쯤에 딱 왔는데 그때 정경배 선수가 삼성 유격수를 보더라고요. 안타 치고 돌아왔는데 저 정도면 내가 저 애를 이길 수 있겠는데 저 정도로 못해라는 생각을 두면서 계속 직관했어요. 그리고 투수들 볼 보는데 국가대표 선수도 더 볼이 느리다는 거예요. 느낌에 저 정도면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맞다라면은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겨울에 엄청나게 조금 쏟아 부었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알고 하는 것보다 모르고 하는 놈이 더 무서워요. 언제 내가 빛을 볼 줄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두고 했죠. 그러면서 딱 혜태 유니폼을 네. 입고 네. 이제 프로 생활을 하게 됐는데 네네네. 부모님께서 진짜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요? 그다지 우리 아버님 좋아하시지 않던데. 아 진짜요? 예, 돈만 좋아하시던데. 계약금 얼마 받으셨어요? 7천에. 아 연봉 7천만 원. 1,200인데. 그 계약금은 전부 다 드리고 버스 타고 이렇게 출퇴근을 네네. 하셨어요? 첫 해는 저희 집이 1번 종점인데 1번 종점 토큰을 500원을 사면은 딱 1,000원을 갖고 네. 500원 하면 연습 끝나고 또 500원 갖고 자도 돼요. 왜냐면 종점이면 기사님 깨우죠. 다 왔다고. 그러니까 편해. 또 집에 오면 10시, 10시에서 또 간식 먹고 또 바로 스윙을 해요. 집에서. 20, 300개. 그거 뭐 하다 보니까 실력이 엄청나게 빨리 되더라고요. 아니 진짜 저도 해설위원 오시기 전에 그냥 타고난 천재인 줄 알았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유가 있죠. 아 그러면 도루 1타 강사 이제 후배들 지금 네. 스토킹 많이 보는 아마추어 선수들 있잖아요. 도루 할 때 그 원포인트 레슨처럼 이걸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된다. 뭐가 있나요? 일단은 도루는 달리기가 빠르면 잘하는 게 아니라